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 고용주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농번기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길이 코로나19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일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이는 도내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 가능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계절 근로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시들하기만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한시적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계절 근로자 4,631명에 3%가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농업 분야 종사를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한시적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농가에서도 활발하게 막 이렇게 계약 체결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은 많고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 부족한 탓에 농가들이 인력을 구하려면 웃돈을 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농가별 일당을 비교하며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서로 이제 단합을 해서 얼마 아니면 안 간다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더 어렵고. 이에 농촌의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인력 수급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만큼 국내 농업 인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농촌 일손 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지역의 예비 농민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비 농민들이 농업을 경험하고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받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촌에 현재 부족한 인력을 메울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농민을 육성, 양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좀 두 축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한 2, 3년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줄면서 농촌 지역의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각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 및 학교 급식이 제한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을 위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농가들의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던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을 대신해 편의점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원격 수업 대상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 약 56만 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학부모가 지원 신청을 하면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지급된 바우처는 학생이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 병행이 지속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 등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결식 우려 학생이 발생하고 원격 수업 기간 동안 도시락 배달과 같이 학교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편의점 음식이 이롭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군의 식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농가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전국 먹거리연대와 환경농협단체 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편의점 바우처 급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이전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사업과 같이 상생하는 방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부산급식 운동 자체가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주자, 차별 없는 건강 먹거리 주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농민의 팔로를 좀 해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여태까지 해왔던 이 건강한 먹거리라고 하는 이 원칙이 이번에 무너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행정 편의적인 그런 조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편의점 바우처 급식 사업의 철회와 국회 급식법 개정, 그리고 기초 및 광역 단위 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꾸러미 사업도 한계가 있었지만 원래 학교 급식이 아이에겐 건강을, 농민에겐 희망을 이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애써 지켜왔었던 공공조달이라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농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에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 업무협약은 올 연말까지며 현재 전국 먹거리연대와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면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인데요. 비농민도 참여 가능한 농업법인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 수익을 환수하는 등 과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입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과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지만 농업법인에는 농민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비농민이 영농 목적을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쪼개서 팔아 거액의 판매 수익을 거두는 게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농업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 목적으로 농지를 사고 판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데 농지를 보유한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가격 상승 또는 타 용도 전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대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이런 근본적인 이익을 환수하고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농지 투기를 막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농업법인의 농지는 농민이 소유한 것과 똑같이 과세 특례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농업법인이 농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지에 부여되는 일반적 세율 우대를 없애고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만 감면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세율 우대의 근거가 되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는 표현에 대해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것 또한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세제상도 상당히 큰 우대를 받는데 그 기준이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는 겁니다. 기준이 법에 지금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비농민의 농지 취득과 관리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인 상속과 이농,
주말 체험 영농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비농민이 소유한 상속농지와 인옥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한 뒤 3년 안에 매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여행객들의 휴대폰 관세 면제를 악용해 국내로 불법 농축산물을 들여와 유통하는 일명 보따리 상인. 이들이 들여온 불법 농축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가 보따리 상들의 불법 농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여행객들이 휴대폰으로 들여오는 농산물의 연간 면세 한도 규제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최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 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세법상 여행객이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농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로 1에서 5kg 이내, 총 중량이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제한 물량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불법으로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며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한 유통판매업체가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 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싼 값에 유통되며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물론이고 불법 유통 농산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현행 관세법 개정을 통해 불법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잔류 농약 검사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농산물 유통을 차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 교란을 막아 농민들의 피해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보따리 상이 이제 관세법을 악용해가지고 국내에 그런 식품을 들어오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가격 교란을 시키고 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해야 되겠다. 개정안은 여행객의 농산물 면세 통관 범위 연간 한도를 정해 자가 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보따리 상인들의 불법 농산물 유통 행태가 도를 넘은 상황.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 제고를 위한 여행객 휴대 농산물 관세 면제 한도 법제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저희 MBS 투데이에서는 최근 해상 운임이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출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해상 수출 화물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산물 수출 농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운임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매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특히 국산 농산물 수출이 많이 이뤄지는 미주와 동남아 노선 운임이 급증해 수출 농가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 수출화물 선박 확보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운임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수급 불균형이 좀 깨지지 않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운임이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상승할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제법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상 수출화물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적해운사인 H&M이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 선박까지 쓸 수 있는 배를 총동원했습니다. H&M은 미주 서안과 동안에 각각 2척과 1척씩 총 3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 물량을 실어 나릅니다. 현재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어
농산물 수출 기업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비상대응 TF팀을 구성해 이달 중 미 동서안에 임시선박 총 6회를 투입하며 유럽 항로에 다음 달까지 매주 한 척씩 총 6척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선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승한 단가 상승분을 적용해 표준 물류비 7% 한도로 수출 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임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작년보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죠. 최대한 153 반영해서 대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걔도 이제 해수부랑 관계기관에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게 지금 협의 중의 단계입니다. 정부가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수출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업 인력 총 18,458명을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53명이 입국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다음 달까지 홍천 등 4개 군에 919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내 농촌 인력 중개센터 12곳과 농업 인력 봉사단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 일손 돕기 집중기간을 6월까지 운영해 민, 관, 군 모든 자원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인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서입니다. 병해충 감소와 축사 악취 제거, 가축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농업용 유용 미생물은 토양 내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 작물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 중 광합성균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를 공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농업인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배양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용 미생물은 사멸 방지를 위해 5도씨 내외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 소독약, 살균제 등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과 섞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타 미생물 분양 및 사용 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축산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함께하는 농협 SNS 홍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유찬영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활동계획 보고와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범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40명의 홍보단원은 SNS를 통해 농업, 농촌의 가치와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홍보실 측은 SNS 콘텐츠 제작 교육과 우수 활동자 시상 등으로 이들의 활동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수미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5일 27,200원대 최저가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로 소폭 오릅니다. 5월 19일 31,300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더니 5월 21일 29,800원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5일 29,000원 최저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면서 5월 21일 35,000원 최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9일 11,2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오릅니다. 5월 21일 15,2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5일 16,100원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소폭 빠집니다. 5월 18일 12,100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 곡선 그리더니 5월 21일 16,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8일 4,1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5월 21일 7,1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8일 5,0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5월 21일 7,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8일 12,0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5월 21일 18,6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8일 12,500원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5월 20일 2만 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면서 5월 21일 1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9일 24,2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5월 21일 34,3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8일 31,0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면서 5월 21일 4만 원 최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서량딸기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7일 1,3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5월 20일 15,5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면서 5월 21일 14,0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7일 13,0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립니다. 5월 20일 18,000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면서 5월 21일 17,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5일 14,000원대 최고가로 출발을 하고요. 이후로 소폭 빠집니다. 5월 19일 11,100원대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반등합니다. 5월 21일 13,000원대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 15일 18,000원 최고가로 출발을 하고요. 이후로 빠집니다. 5월 17일 14,000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5월 21일 1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5월 15일 86,700원대 최고가로 출발하고요. 이후로 하락합니다. 5월 20일 69,000원대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반등합니다. 5월 21일 71,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최고가 보겠습니다. 5월 15일 마찬가지로 95,000원대 최고가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로 소폭 빠집니다. 5월 18일 83,000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5월 21일 다시 8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